자, 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또 50점 하프 모의고사고 핵심 정리 민사소송법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그 추심 관련돼서 전원합체 판결이 있는데 그 자료는 이제 내일 제공이 될 거예요. 중복소송 관련돼서 제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건 내일 다시 한번 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신 판례 자료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나눠드린 보충자료 1번 최신 판례 한 장짜리 이거 내일 출제가 될 거예요. 내일 출제가 됩니다. 올해 제가 대표권 보정이랑 소장 보정을 찍었는데 법원 행시는 안 나왔고 법무사가 나왔어요. 법무사가 대표권 보정인 다음 002번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배점 10점짜리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배점 10점인데 얘가 나왔거든요. 동차반 때 법무사에 했었는데 이거 올해 무조건 나오니까 암기 달달해 가시라. 이거 쓰면 10점을 준대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대표권 보정이니까 몇 조를 찾아야 되는가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59조입니다. 이따가 다시 해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001번을 내년에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 요게 우리 기준으로는 오히려 A급입니다. 민법에서부터 풀어봤던 공유물 분할 이해상반행위가 드디어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이해상반행위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봤잖아요. 근데 공유물 분할이 나왔으니까 A급 쟁점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예상쟁점은 문자로 받으셨을 거고요. 내일 실시되는 예상쟁점은 제가 따로 이제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5개년 분석 정리. 제 불찰입니다. 민법 때 못 드렸죠, 이걸. 저도 왜 그랬을까 생각을 지금 다시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분명히 만들어서 드려야지 했는데 민법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고 생각 없이 갑자기 다가온 민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사소송법은 5개년, 법무사, 법원행시, 그리고 변호사 시험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쟁점들은 반드시 우리가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문으로 준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3페이지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3페이지. 자, 21년 1문 기판력은 무조건 사례인 거고요. 올해 법행도 기출이 됐죠. 내년에 판결 경정 요걸 단문으로 한번 살짝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판결 경정 등기직 분들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 등기직 분들 때문에. 등기직 분들은 이제 승계 집행문을 받거나 판결 경정을 해가지고 등기를 바꾸거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2문 기일혜택 기일지정 신청 법행도 단문으로 그냥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찾아야 됩니다. 268조 쌍불취하죠. 이따가 정리를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일지정 신청 받고 2022년 환송 판결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죠. 파기환송 판결의 기송력 단문으로 준비하는 거죠. 한번 나왔습니다. 법원행시도 뒤에 대리권 부활 우린 이거 내일 풀어보실 거예요. 단문으로 제가 문제 바로 내드립니다. 내일 풀어보실 문제 파기환송된 경우 소송대리권이 당연부활하는지 약술하시오 이렇게 낼 거예요. 한번 우리도 풀어볼만 합니다. 아직 법행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급대리부터 쓰실 수 있어야 되죠. 법조문이 90조부터 시작입니다.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제3고심 파기환송 판결 기속력이고 꺽쇠 2문 이거는 무조건 우리 법행은 챙겨가셔야 되는 문서제출명령 맞죠? 문서제출명령 단문입니다. 사례보다는 단문이요. 단문. 우리 사례는 문서의 증거력 이게 A급인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이런 게 이제 준사례 단문 배점 10점으로 딱 나오면서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약술하시오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고 자 2023년 오늘 풀어보신 합의 관할입니다. 채권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 내드린 이유가 우리 법원행시에서는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죠. 효력 중 주관적 범위인 거죠. 양수인에게도 미치는가. 채권 양수인이 있고 물권 양수인이 있다. 그리고 이송 신청 가부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송의 사유랑 이송의 절차. 이송의 사유와 이송 절차 그리고 꺽쇠임은 일부 청구 중복소송 올해 법원행시 나왔죠. 일부 청구 소멸시효 올해 법원행시 나왔죠. 일부 청구 처분권주의 올해 법원행시 나왔죠. 일부 청구와 상소이익 예전에 나왔죠. 돌고 돕니다. 그리고 2024년 상계항변 법행 나왔죠. 그리고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시적 범위 요건 이제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쵸? 기판형은 항상 사례형. 그리고 꺽쇠임은 독당 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준비하셔야 되죠. 혹시라도 이제 독립당사 참가는 사례형으로 준비할 건데 그 중에서도 권리주장 참가는 단문으로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득말청과 진명 등은 법원 행시도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소송물 같은 신구죠. 그리고 뒤에 선결관계 원금 채권 지연 손해금 채권이 아직 법원 행시는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밑에 2025년 대표권 보정 2024년 최신 판례 오늘 보충 자료로 나눠드린 것. 그럼 우리는 공유물 분할로 내일 풀어보시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로. 그리고 이제 공동소송 참가 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거의 법행뿐만 아니라 타형에도 매년 내는데 올해 법무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추심금이 전압판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추심을 바로 못 냅니다. 10월 23일에 추심 전압판이 변경됐는데 그 주차가 시험 날이었어요. 법행은 나왔을 수도 있어. 그냥 당장 나왔을 수도 있는데 법무사는 그걸 못 내니까 이제 대놓고 최대소송 공동소송 참가를 낸 것 같습니다. 추심을 내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밑에 상기항변 및 중복소송 제소금지 이미 법행 나왔죠. 그리고 뒤에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적 증거력 보세요. 올해 법행도 나왔죠. 올해 법행도 나왔죠. 꺽쇠 이문 준비하셔야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 당사자의 보정 방안 민법상 조합이 법원 행시 2015년 이후에 무려 10년간이나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출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통상 공동소송보다 예입니다. 그리고 무변론 판결은 우리도 단문으로 소장 심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올해 소장 심사랑 무변론은 무조건 단문으로 그냥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겠습니다. 법원 행시. 자, 2021년 보시면 꺽쇠 이문 보세요. 여기가 싹 다 단문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행해소에서의 당사자격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되지. 민법, 민사소송법 공통쟁점입니다. 작년 24년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거였어요?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고 누구 잡아야 돼? 등기 뭐 말소해야 돼? 주등기 말소해야 돼? 부기등기 말소해야 돼? 주기등기 말소해야 돼. 근데 피고는 누구 잡아야 돼? 양수인 잡아야 돼. 내일 다시 한번 풀어보실게요. 이행해소의 당사자격 약술로 10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바로 나왔죠. 쌍방결석 나옵니다. 그리고 반소의 허용 요건 내년에 또 준비할 거예요. 돌고 돈다 치면 반소의 허용 요건은 최신 판례가 쌓였기 때문에 예비적 반소라든지 반소의 허용 요건 보세요. 콕 찍었잖아요. 출제자가 반소의 허용 요건 중에 신급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서술해 보래요. 그러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쓰시라는 겁니다. 맞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그리고 2022년 추후 보완은 내년에도 준비를 할 겁니다.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제소금지야 뭐 워낙 A급이고 제소금지가 쭉 내려왔더니 꺽쇠 2024년 꺽쇠 이문 보세요. 제소금지. 와, 단문으로 나왔습니다. 꺽쇠 이문이 단문이에요. 단문. 저 이거 제소금지 보고 헉 했잖아요. 25점으로. 그리고 이송의 사유와 절차 이렇게 25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지금 2024년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시험제도 개편 전에. 그러니까 좀 크게 내시다가 23년도 보면요. 변론주의와 성명권, 약수령 25점, 자백간주 25점.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상 자백은 나와야 된다. 라고 했는데 2025년 봤더니 영수증의 진정 성립에서 살짝쿵 재판상 자백 보조 사실이거든요.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안 나오니까 우린 내년에 재판상 자백을 준비하시면 되겠고 다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2022년 꺽쇠 이문입니다.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이 2022년에 나오고 안 나왔죠. 그래서 다음에 풀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소 전 사망 잘 풀어두셔야 되고요. 소송 계속 중 사망 잘 풀어주셔야 되고요. 변론 종결 후 승계인, 기판 여기 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서 우리 내년에도 준비를 해 가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꺽쇠 이문 뒤에 주관적 범위랑 시적 범위, 정기금 변경해소 이게 나왔고 자 2023년 기판력의 시적 범위, 청구 인락, 상기항변과 별소제기 가부, 중복소송 제소금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뒤에 상기항변과 기판이 확실히 돌고 돌죠. 돌고 돕니다. 그리고 꺽쇠임은 봤더니 변론주의와 성명권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 무조건 처분권주의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내년에는 또 변론주의로 한번 돌아가시는 거예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성명지적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봤더니 변론주의와 성명권과 자백간주가 단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상자백이 단문으로 나와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 교재에 재판상자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요건, 효과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단문식으로 공부하면서 사례화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단문 쓸 때 쓰시는 거예요. 사례 단문 공통쟁점은 반드시 단문에 옮겨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결문제 소유권 그런 거 쓰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2024년 당사자 능력입니다. 비법인사단 종중 52조 오랜만에 나왔죠. 202조의 2, 그리고 당사자 변경의 제도, 표시정정, 피고경정, 그리고 예비적 공동소송, 그리고 제소금지, 이송사유와 절차, 그리고 2025년 시험제도 개편되고 첫 해죠. 산문까지 늘어났네요. 그쵸? 산문까지 늘어나면서 꺽쇠 2문까지가 사례문제, 꺽쇠 3문까지가 단문, 미리 청구할 필요성, 최신 판례가 있으니까 꼭 준비하라고 했던 것, 그걸 우리는 다음에 사례로 풀어보실 거예요. 그것도 쟁점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론 제기의 의무를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성명 지적 때문에 그런 거죠. 최신 판례가 꾸역꾸역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단문으로 뿌렸습니다. 내년에도요, 2026년에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꺽쇠 1문과 꺽쇠 2문까지는 사례를 뿌리고 단문을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단문은 항상 2개 정도는 세팅을 하자. 다 10점짜리였습니다. 미청필 10점, 변론 제기 의무 10점.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 15줄 언더예요. 15줄 언더. 15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배점 10점이라고 했을 때. 왜냐면 위에 1문의 영수증의 진정 성립이 20점을 잡아먹었고요. 꺽쇠 2문의 뒤에 일부 청구와 기판역, 시효 중단, 중복소송 돌고 돌죠. 얘네들이 35점을 잡아먹었어요. 35점을. 그래서 기억을 잘 해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 5페이지로 가보실까요? 변호사 시험은 꺽쇠 1문이 민사소송법, 꺽쇠 2문이 민법, 꺽쇠 3문이 상법, 이렇게 토탈 350점이 나옵니다. 그 중에 꺽쇠 1문 민사소송법이 110점에서 120점이에요. 쟁점이 확실히 더 많죠. 2021년 볼게요. 자, 기판역의 객관적 범위와 시적 범위, 드디어 못 보던 쟁점이 보이죠.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 제기 가부와 본안 판단 가부. 우리는 이거 준비하실 거예요. 이걸 준비하실 겁니다. A급 쟁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예전에 법행 단문으로 진짜 잘 나왔어요. 보조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단문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뒤에 보조 참가의 참가적 효력, 이것도 단문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10점, 10점 따로따로입니다. 같이 나오면 무조건 15점 이상. 덩어리가 큽니다. 그리고 독립당사자 참가 뒤에 선결적 법률관계, 이유 구속력,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과 반소제기. 그리고 꺽쇠 2022년 예비적 공동소송 유권대리 표현대리 나올 거예요. 부진정 예비적 병합 단문으로 우린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최연소 합격자가 나오던 2022년도에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 여부와 심판 방법 서술하시오. 25점이었습니다. 기출이. 그리고 예비적 병합은 그냥 단문으로 항상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비적 병합의 심판 방법 서술하시오. 그리고 제25조 관련 재판적 통상공동소송, 상계 상소이익 소재 기전 당사자 사망, 간과 판결의 효력. 그리고 2024년 유필공, 올해 내년에 우리 이거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채권자 대의 소송, 공동소송 참가. 추심 때문에 그러죠. 법리가 이제 똑같아졌어요. 추심 채권자들의 추심금 소송도 유필공이 된 겁니다. 유필공이 똑같아진 거죠. 전합판 때문에. 그리고 상계항변과 별소제기 가부, 중복소송, 제소금지제 다 나왔죠. 얘는 법행 법무 변시 다 나왔고요. 상계항변 기판역, 보충 송달, 이해상반자에 대한 보충 송달, 당분간 법행이 송달을 쉬었기 때문에 내년에 송달은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기판역의 주관적 범위, 추심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요게 판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 교재에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찬찬히 드리겠습니다. 종래 안 미침. 이거였거든요. 이렇게만 써두세요. 공간이 제가 좀 넓힌 이유죠. 지난달 10월 23일 변경됐습니다. 채권자 대의 소송이랑 똑같아졌어요.
병행형 소송 담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가름형 소송 담당이었는데 병행형 소송 담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는 거. 이렇게만 바꿔두시고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보고 계신 분들은 중복소송 추심금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기판역의 주관적 범위에서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제끼시고요. 다 지우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송 대리권 우리도 항상 준비하는 것 신급 대리 파기환송 판결 그리고 2024년 꺽쇠 1문인데 얘가 안 나와서 오늘 내드린 겁니다. 원고 소제기 전 사망을 모르고 소송 대리인이 소리를 제기한 경우 오늘 딱 내드린 거죠. 이 당사자 대립구조가 무너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렸어. 원래 이당 대립구조가 무너지면 오늘도 공부할 건데 표시정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완전 특이하죠. 표시정정으로 안 가고 233조 유추적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게 맞고 선행자백과 답변서 제출에 따른 진술간주 재판상 자백 요게 올해 법원 행시에서 일쟁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싹 다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부대항소와 항소취하 우리가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것 부대항소에 관하여 약수를 하시오. 개인적으로는 부대항소의 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약수를 하시오. 내지는 10점짜리 내고 싶다. 부대항소 효력에 관하여 약수를 하시오. 불변금 이야기를 신나게 하시라는 겁니다. 불변금 이야기를. 그리고 2025년 확실히 작년 올해 한 해 정확하게 2회에 걸쳐서 일부 청구가 모든 걸 잡아 먹었다고 보시면 되죠. 핫쟁점이었습니다. 올해 법원 행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에 부대항소 항소치와 추후보완 우리 내년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그리고 차용금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 그래서 올해 요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이랑 실질적 증거력 하나가 걸렸으니까 내년으로 치면요. 1월 달이 가장 빨라요. 이 변호사 시험이거든요. 반드시 검토를 제가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저랑 풀면서 25년 10월 실시 요게 법무사거든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문제로 뿌려드릴 거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다음 우리가 3월 말 4월 초에 법행을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 1월에 마지막으로 최신작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7월에 변리사 있었습니다. 민소 이것도 제가 문제로 뿌려드릴 거예요. 문제로 뿌려드릴 거니까 핵심 민사소송법 관련 쟁점 3가지는 다 보고 들어가자. 주요 쟁점은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되겠죠. 변리사는 일단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단문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사례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겹치는 쟁점이 확실하게 많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왜 고득점이 받아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주요 쟁점의 한정입니다. 주요 쟁점의 한정.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소는 고득점 전략으로 삼자. 1번 주요 쟁점의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제되는 한정. 브리타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브리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혹시라도 올해같이 변론 제기 의무가 정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왜 브리타가 아니냐면 최신 판례가 쌓이니까. 그러면 최신 판례를 보면 왜 갑자기 여기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지? 그럼 이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그 외 쟁점은 최신 판례 반드시 확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변론 제기 의무가 대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쟁점, 출제 쟁점이 한정돼 있고 최신 판례가 확보돼 있고 보면 조문 없는 건 진짜 거의 안 냅니다. 보세요. 미리 청구할 필요성 251조, 변론 제기 의무 142조, 일부 청구랑 기판력 216조, 시효 중단 265조, 문서 증거력 357조, 358조, 중복 소송 259조. 조문에 없는 거 절대 안 내요. 왜냐면 우리는 성문법학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얘야말로 이게 더 세진다고요. 요 구성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의, 취지, 요건, 효과가 다 써져 있겠죠. 다시요. 사실 취지는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취지는 요건, 효과.
그리고 요 요건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여기에는 절차일 수도 있죠. 가령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의 절차. 같이 있는 것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죠. 추후보완도 요건과 절차가 같이 있잖아요. 요건과 절차가 같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조문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과 절차 중에 뭐가 문제되는지를 판례로 뽑아내셔야 돼요. 그럼 똑같아요. 판례도 항상 말씀드리길 일반론이 먼저 있을 수 있죠. 최대 소송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드릴게요. 보전 필요성이라고 할 때 보전 필요성의 의미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반론 말고 지금 출제자가 물어본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례, 요런 구성입니다. 요런 구성. 5점이든 10점이든 능력되는 대로 쭉 쓰시는 거예요. 올해 처분권 주제가 5점짜리로도 한번 나왔거든요. 5점짜리로. 다 쓰고 싶겠죠. 다 쓰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 5점짜리 있잖아요. 그거 해설 한번 가보실까요? 5점짜리 마지막 페이지죠. 5점인데 제가 일부러 설명하시오, 결론 근거를 안 갖고 설명하시오로 갔습니다. 요 정도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5점도. 요것도 조금 많이 썼다 칠 수 있어요. 그래도 5점을 꽉 받으려면, 꽉꽉 눌러서 다 받으려면 의와 이유 그래도 조금씩 버무리고 3번 바로 판례 가버리자, 요런 느낌인 겁니다. 아, 5점도 요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개념 일반론이랑 판례를 완벽하게 써주시는 것이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소법은 조금 어떻다? 고득점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기본서를 보면서 목차 크게 먼저 확보해 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목차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단문 쓴다고 할 때. 가령 올해 같은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성 이래버리면 처음 시험장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벙쪄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가 벙쪄. 어떤 의미냐면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장래 이행의소의 요건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래 이행의소의 요건과 관련해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안 줘요. 그냥 미리 청구할 필요성 약술하시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아, 나는 얘가 장래 이행의소의 요건 중 하나구나. 그러면 똑똑똑을 251조를 쫙 쓰고 장래 이행의 청구를 쓰고, 요건은 두 가지지. 청구적격, 미리 청구할 필요성, 청미 필요하단 말이요. 그럼 청구적격은 날리고 이하에서 미청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럼 미청필의 의, 미청필의 판단기준, 판단기준에서 의무이행의 성질, 의무자의 태도, 그 중에 제가 최신 판례 무조건 찍어드렸던 상가 임차인을 꼭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10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똑똑 요길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 중에 하나 물어봐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항소심의 반소 요건 서술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소 요건. 그러면서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 뽑아내야 돼. 단문인데 쟁점을 또 우리가 뽑아내야 돼. 아,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가부를 써보라는 거구나. 그럼 요건을 또 쭉 써요. 똑똑똑 반소란 이런 거고 요건은 이런 거고 사실심인데 항소심에서도 되는지 이하에서 살펴보겠음.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면 네 가지를 쭉 쓰는 거죠. 그럼 다음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중언항쟁을 쫙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쟁을 잘 쓰셔야지. 쟁.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쟁점, 그런 걸 이제 잘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성을 안 벗어나니까 지금은 최신 판례는 조금씩 확보하자 생각하고 다음 순환 때는 이제 최신 판례집을 3개년 4개년 제가 묶을 거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요거 재정비, 그리고 기본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기출사례 집은 계속 복습용으로 잘 활용하세요. 제 거 해설을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 해설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 내가 계속 목차만 구성해보자. 진짜 이런 식으로 목차만 잘 구성해보자. 민법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심플합니다. 그걸 아마 출제자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높게 잡히니까 요런 부분들만 조금 더 조심해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 첫 번째. 자, 원고의 소장 제출. 내년에 무조건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소장 심사. 단문으로 준비하시라는 거죠.
소장심사권. 아직 법전 체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보정명령 그리고 각하명령. 그리고 소장 각하명령이 예전에 법원행시에서 한번 기출이 됐어요. 그럼 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쟁점을 어떻게 잡았어요? 소장심사가 제 교재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목차가 보정명령이야. 세 번째 목차가 각하명령이. 즉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장심사, 보정명령, 각하명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문으로 얘가 탁 나왔어. 맞죠? 그럼 또 똑똑똑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콕 찍어서 물어봤으니까 얘는 줄처리를 앞당겨서 하시라는 거야. 소장심사는 이런 거고 상당기간을 지정해서 보정해 와야 돼. 근데 그거 불이행하면 각하를 하거든.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소장각하 명령을 서술해 볼게. 이런 느낌으로 단문은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문 틀은 계속 다시 뭐라고요? 예를 물어보면 요 전 단계는 똑똑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민법 쓰시면서 똑똑똑, 의의 요건 이런 거 다 쓰셨잖아요. 그 느낌이야. 근데 또 처음 할 때의 실수가 뭐냐? 거길 많이 잡아서 써요. 안 된다라는 거지. 얘가 핵심이니까 똑똑똑을 여기서 끝내시고 얘는 사례로도 가능합니다. 전원합체 판결이랑 판례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예요. 자, 원고의 소장 제출을 지나고 나면 2번. 자, 승부처입니다. 법원의 소송요건 심사죠. 자, 그럼 법원에서 우리는 여기 갈 거란 말이죠. 재판권 중에 당연히 얘를 볼 거예요. 얘를 볼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 17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국제재판 관할건이 단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단문으로. 근데 최신 판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국제재판 관할건 합이요. 합의변론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판권을 배제하고 외국 가서 재판을 받겠대. 관광 겸 갈 수도 있죠. 외국 재판 법원에 따를 의사가 있으면 그래도 돼. 근데 그건 주권 간의 분쟁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요건이 합의 관할 요건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국내 법원을 기점으로 해서 관할 잡으실 거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관할을 잡으실 거고 그리고 이의송을 잡을 건데 지금 봤더니 이의송이 나왔어요. 법무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송이 지금 단문으로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보세요. 사유, 절차 얘가 나왔습니다. 저 목차 지금 그대로 잡잖아요. 제 교재에서 사유, 절차.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 보는 거예요? 얘를 단문으로 준비해 보시는 거죠. 다음에 이송의 구속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럼 보세요. 이송의 구속력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송의 개념부터 여기까지가 똑똑똑 이거잖아요. 쓰고는 싶은데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작년 단문으로 가볼게요. 얘는 쏙 빼고 이송사유랑 절차 써볼래? 이랬어요. 근데 중현이와는 이거 엄청나게 공부하고 여기서 34조 직권이송을 엄청나게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도 이거 쓰고 작년이죠. 최연 합격자들 둘이 요것도 썼답니다. 썼대요. 그러니까 능력되면 되는 거예요. 배점 보니까 25점인 거야. 25점이니까 죽어라 쓰시는 거죠. 죽어라.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딱 준비를 하시고 자 관할은 크게 갑니다. 토지관할 얘는 무조건이에요. 토지관할. 그래서 지금 보통재판적이네 특별재판적이네 이거 안 되면 지금 관련 재판적. 여기서 지금 변호사 시험이 출제가 된 거죠. 그럼 우리도 단문으로만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관련 재판적. 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특별 재판적은 이 친구요. 8조. 의무이행지. 채권자 취소송 판례가 있죠. 채취 판례가 있죠. 채취 판례가. 이거 내면은 딱 5점 정도가 되죠. 5점 정도가 딱 가능해요. 이거 내고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법전 이따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합의 관할. 얘는 짝꿍이 변론 관할이니까. 변론 관할은 지금 C급 정도 되겠습니다. 변론 관할 단문 서술하시오. 그러면 법조문 그대로 드래그해서 잘 쓰시면 돼요.
네, 합의관할은 지금 봤더니 보세요. 의는 법조문 가시면 되는 거고 29조 여기에 보세요. 의 요건이 다 서술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법조문을. 그리고 모습. 우리는 예중심으로 공부할 거니까. 예중심으로 공부할 거잖아요. 전속적 합의관할. 그러니까 전속적 합의관을 항상 예중심으로 볼 거니까 우리는 또 국내 합의를 할 거란 말이죠. 국제 합의는 여기서 봤다. 저기 위에서. 국제는 저기서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단문으로 맞출 거면 그치 효력 중에 주관적 범위요. 여기에 효력을 맞춘 단문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요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A급들이 따다닥 이렇게 있다라는 점. 그래서 관할 부분은 조금 틀리시면 안 됩니다. 관할 부분은 좀 속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에요. 속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 그냥 되게 쉬워 보이는데 조금 그렇다. 왜냐면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질비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개인적으로 제척이 법원 행시에서 한번 기출이 됐으니까 오늘 5호를 풀어봤고요. 1호가 기출이 됐어요. 1호가. 반대로 했네. 5호가 기출됐습니다. 전심관여가 기출됐고 1호는 기출이 안 됐으니까 오늘 5점짜리로 보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조금 걸려 있는데 기피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돼야 되는데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한 위법성의 하자치유 그게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다시 한번 교재 가가지고 지금 미리 좀 볼게요. 지금 미리. 이걸 지금 제가 하프도 그렇고 전범위도 그렇고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딱 A급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견해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 따름인데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죠. 양갈로 2번. 일단은 보세요. 요거 왕별표 하나 하시고 요런 건 약수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기피 신청에 따라서 소송 절차가 정지돼야 되는데 어떻다? 진행된 경우 하자치유 여부 논하죠. 판례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판례가. 그러니까 견해 대립은 변론으로 하고 판례가 일단 두 개로 나눴으니까 우리는 양갈로 나번 치유 부정의 형광펜 하시고 양갈로 나번의 왕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준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두 번째 줄 요건 기출이 됐다 그랬잖아요. 쌍방 불출석의 효과 형광펜이요. 민사송법 268조입니다. 쌍불취하는 A급 쟁점이 맞아요. 기일의태는 정말 법원 행시에서 단문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벌려있기 때문에 요 사례로 주면은 판례는 부정으로 가야 돼요.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불출석했는데 쌍방 불출석으로 소치하를 해버렸어요. 절차 관여가 완전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최소한의 절차 관여가 되면 치유를 할 건데 절차 관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마지막 문제에서 기피를 빼고 제척을 빼고 예를 낼까 하다가 사실관계를 제가 알려드린 게 없으니까 일단은 뺐다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척 5를 받고요. 기피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기피 사유와 효과 뭐 이런 거 무조건 조문에 있는 건 하나씩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오늘자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세요. 1번은 다음에 공부할 거니까 2번만 보더라도 국제재판관할 건 기출, 제척 기출, 이송 기출 그러면 관할과 관련돼서는 관련재판적이 변호사 시험 기출 그러니까 합의관할이 지금 언제까지 안 나오냐 한번 두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 법행에서는 딱 어떤 것만 안 보여요? 합의관할만 눈에 지금 안 보이시죠? 핑크 우리도 여기에 계속 포커스를 두십니다. 집중학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전에는 일단 우리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1-2페이지 문제 3번. 문제 3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병종 중의 대표자 정은 끊고 지금부터는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고가 누구랍니까? 병종 중이죠. 근데 대표자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조문 두 개가 무조건 필요하신 거예요. 자, 계속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52조, 64조. 52조, 64조. 그리고 법전을 같이 펼치셔야 됩니다. 자, 민사소송법은 계속 법전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조문을 끊임없이 찾아야 우리는 알 수 있어. 52조가 비법인 사단 조문인 거 맞죠? 그러면 64조를 가셔야 법인 대표권과 관련된 거, 법정 대리권 준용한단 말이죠. 준용. 그러니까 이 두 조문을 반드시 찾아야 돼. 왜 필요해? 얘가 당사자 능력. 보세요. 당사자가 있는데 비법인이 나 소송 갔다 올게 하고 얘기합니까? 아니지. 소송 수행을 누가 해야 돼요? 대표권자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소송 능력이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은 완전특이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 능력 및 소송 능력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인은 떨어지죠. 중연이의 당사 능력과 소송 대리인의 소송 능력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한 세트입니다. 짝꿍이에요. 짝꿍. 이유는 뭐다? 비법인 사단이든 법인이든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표권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표권의 소송행위는 곧 비법인의 소송행위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조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문제되는 거 보완 수정. 야 근데 대표권이 없대. 올해 법무사 기출이잖아요. 보세요. 59조 보정. 걔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당했대. 근데 신나게 소송 수행을 하고 있어. 안 되지. 추인해야지. 작년 기출. 보세요. 딱 이게 작년 기출이었어요. 60조 추인. 그래서 올해는 야 59조 보자. 공일분할 보자. 했는데 일단은 법무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거 내일 풀어보시는 거예요. 59조 보정론. 그리고 의심스럽답니다. 직무집행 가처분은 없는 거 확인됐어. 근데 의심스러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봐야 되잖아. 그게 136조 사항. 한번 가보세요. 136조 사항. 그게 지적 의무입니다. 지적 의무. 단문으로 준비하는 거죠. 지적 의무에 관하여 약수를 하시오. 근데 지적 의무라고 안 줘요. 성명 또는 지적 의무에 관하여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니면 교수님이 배우자 분양 싸우고 출제위원 들어갔어. 아이 나 몰라 나 이렇게 낼래. 큰일 난 거죠. 성명 의무로 내버린 거죠. 그럼 무조건 지적 의무도 다 쓰시라는 겁니다. 배점 25점일 수밖에 없어요. 소극적 성명에서 적극적 성명 의무 뽑아내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적 의무 무조건 뽑아내시라는 거죠.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조문 두 가지 잘 찾으셨고요. 계속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을에게 병종 중의 소유인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피고 적격 잘 잡았나요? 등말청의 피고 적격은 을 등기 명의인. 내일 풀어보실 거 이행 청구 소송의 당사자 적격. 원칙은 주장 자체로 판단하는데 예외적으로 등말청은요 각 등기 명의인. 부기 등기는요 양수인. 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두 줄로 10분 잡아먹었어요. 민소는 이런 꼼꼼함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요. 이런 꼼꼼함이. 끊고 원고, 끊고 피고, 끊고 청구 적격. 왜냐? 이제 하나 더 씁니다. 법원은 빼고요. 국내 법원 들어갈 거니까. 왜냐면 시험장 들어가시면 아싸 관할 문제 시험장에 들어간 모든 수험생분들이 다 알아요. 이유가 뭘까? 갑 옆에 가로 열고 닫고 주소는 서울 써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지금 제 문제에서는. 근데 갑자기 1문으로 한번 딱 가보세요. 1문 가면 막 주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느낌상 알아. 1문 주소 나왔으니까 관할이구나 이런 얘기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당연히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쟁점 무조건 제시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할은. 주소가 등장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어버릇 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시험장 들어가시면 얘네들은 계속 한 묶음으로 찾아두시면서 뭐가 문제될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했잖아요. 52조 찾았죠. 64조 찾았죠. 그리고 청구와 관련해서 피고 적격. 등말청이니까 피고 적격 각 등기 명인 찾았죠. 그럼 이제 소송물은 우리 지금 신나게 민법 공부하고 왔잖아요. 맞죠? 둘 중에 하나겠지.
공부 다 했네요. 물건은 무조건 얘밖에 안 나올 거라. 213, 214. 근데 얘는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최대 소속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당황해야지. 채치 소속 나면 어떻게? 더 당황해야지. 채권 양도 나오면 그건 좀 덜 당황해도 되지. 근데 갑자기 압류가 나오지. 흔들려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잡아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얘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뒤에 소유권 지정 등기 보세요. 말소 등기의 청구 해소를 제기했다. 끊고요. 끊고 지금 뭐랍니까? 등말청이잖아요. 등말청. 근데 갑자기 아싸 등말청이다 했는데 출제자가 틀었어요. 병종 중 이제 항을 바꿔서 다음 설문 각각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병종 중이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재판부를 구성한 비판사가 갑종 중, 병종 중으로 사실 바꾸셔도 됩니다. 병으로 바꿔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병종 중에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가 1호 쓰시라는 겁니다. 1호.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은 상당히 쉽다 해서 해설 바로 가보실게요. 제가 똑똑똑을 상당히 축약했습니다. 제 교재에 있는 거. 자, 2번 보시면 제척 쟁점 제시형이잖아요.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형광펜 들어가셔야 되는 워딩. 뒤에 직무집행 형광펜 뒤에 제치는 건 말고 배제라고 쓰셔도 돼요. 배제라고 쓰셔도 됩니다. 직무집행 당연 배제예요. 법률에 의한 당연 배제. 기피는 신청에 의한 배제. 확실히 결이 다르죠. 끊고 재판의 공정성 보장 보세요. 취지 들어갔죠. 취지. 여기까지 끊고 이게 똑똑똑입니다. 의 간단, 취지 간단. 뒤에 41조는 제척 사유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열거 규정 형광펜입니다. 5가지 외엔 안 돼요. 5가지 아니면 다 기피로 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법관의 재판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돼. 딱 법관도 보고 난 안 되겠네 하고 가는 거지 집에. 자, 그랬을 경우 3번. 자, 41조 1호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란 소송 목적이 된 권리관계 공통 형광펜입니다. 권리관계 공통이죠. 권리관계 공통. 권리관계 공통. 비법인사단 52조요. 얘네 재산관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크게 먼저 들어가고 권리관계 이게 바꾸겠습니다. 재산권 말하는 거죠. 얘네 무슨 관계예요? 총유입니까? 합유입니까? 공유입니까? 총유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 4번 답안에 딱 나와주시는 게 좋지.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가로 읽어 닫고 재산관계와 관련해서 종유로 본다. 총유 딱 2글자 써주세요. 중현아 너는 왜 안 썼니? 그니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쓰셔야 되는 거지. 제가 안 썼으면. 총유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민법 지식을 계속 활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제 공부를 하면요. 민법 지식이 활용되니까 우리는 온단 말이에요. 275, 276이 오는 거지. 272조가 합유입니다. 272조가. 민법이 275, 276이 여기가 총유관계 규정이에요. 총유관계 규정.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포커스는 항상 맞춰주자. 포인트를 잘 잡아주자. 해서 계속해서 중복된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문제 수정돼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보실게요. 합의 관할 문제. 자, 문제 1번에 1입니다. 문제 1번에 1. 자, 질문 보세요. 마지막 번째 줄. 질문 항상 먼저 보시라고 했어요. A법원에 이소에 관할 건이 있는지 검토하셔. 그럼 칠판 한번 봐보실까요? 보세요. 요게 질문이야. 그럼 똑똑똑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세요. 지금 관할 찍었으니까 재판권까지는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능력되는 사람은 이제 들어가기잖아. 들어가기를 똑똑똑을 여기부터 할 건지 여기부터 할 건지가 이제 또 고민이 된단 말이야.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일단 다 써요. 재판권은 어떻다? 국내 재판권의 권능, 국가 주권 행사이며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우리는 관할이라고 한다. 그죠? 관할. 그리고 관할과 관련돼서 얘가 핵심이죠. 토지 관할이 핵심이다. 제1심 토지 관할 분담이다. 근데 요 토지 관할과 관련돼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게 합의 관할이다. 그럼 딱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경우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보실게요. 첫 번째 줄. 자, 갑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을에게 영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자금으로 2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을이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2억 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끊고 갑이 을에게 위 금전을 빌려주면서 함께 작성 형광펜입니다. 뒤에 프랜차이즈 및 소비대차 계약서 형광펜이요. 약관으로 가시면 빵점. 약관 아니죠. 계약서는 서면 통과 요건. 요건 이렇게 통과되잖아요. 서면 통과. 약관이다 아니다. 약관이 아니다. 왜 약관이 아니에요? 약관은 누가 작성하는 거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작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약관 가시면 빵점. 점수를 못 드립니다. 아예 틀렸어요. 요건부터 틀렸어요. 못 드려요. 뒤에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당초 뒤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의뢰주소지법원 형광펜 이제 고르셔야 되잖아요. 의뢰주소지법원. 의뢰주소지법원인데 지금 이제 무조건 얘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지금 보통재판적 얘 걸렸지 2조. 맞네요. 이게 지금 피고 을이잖아요. 그리고 원고 여기 있잖아. 원고. 의무이행 주소지 얘가 지금 갑 원고지 않습니까? 어디로 했대요? 을 걸로 했대요. 전속적 권할 합의지 뭐. 갑 거를 배제했지 않습니까? 맞죠? 모습이 바로 나오죠. 경합하는 법정의 토지 관할 중에 어느 하나를 배제, 어느 하나를 특정한 경우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부가적 합의 관할이 아닌 전속적 합의 관할이라고 한다. 통과. 근데 보세요. 이거를 지금 위반하여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인 거지. 항상 우리는 요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이 관할권이 있는가인데 관할권은 없지만 위반 제소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항상 투트랙입니다. 위반 제소 무조건 나오는 게 첫 번째. 작년에 기출이 된 거죠. 법원의 직권 이송 사유. 그러니까 얘는 또 학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고가 이의제기하지를 않아요. 본안에 진술을 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죠. 짝꿍. 30조 변론 관할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관할권이 있는 거 딱 거기까지만 물어봤잖아. 그러면 똑똑똑하고 이제 문을 닫을게 할 때 다시 한번 문을 그냥 닫을 것이냐 빼꼼히 한 번 더 쳐다보고 그쵸 돌다리 두들기고 닫을 거냐 이제 이거는 선택입니다. 자 마저 가볼게요. 다음 당초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갑과 을의 주소지가 모두 A시에 있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후 을이 B시로 이사를 가서 현재 을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B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B법원이랍니다. 지금 현재 을의 주소지 어디예요? 형광펜 그으셔야죠. 현재 을의 주소지 B법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다시 볼까요? 큰 따옴표.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했을 때 어디랍니까? 을의 주소지잖아요. 지금 현재 분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을 주소지가 어디래요? B지. 그러면 B법원으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후 을이 B시로 이사를 가서 현재 을의 주소지인 B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갑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끊고 그건 네 사정이지 라고 한마디 던져버리시면 돼요. 그건 네 사정이지. 답안지는 쓰지 마시고 그건 네 사정이지. 갑은 고심 끝에 그치 보세요. 의무이행지 형광펜 8조 잡아버렸잖아. 내꺼. 지금 요거 잡아버린 거죠. 분명히 우리 이거 가기로 했는데 이거 잡아드셨네. 이거 잡아드셨네. 갑. 따라서 뒤에
발견하고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의무이행지인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A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A법원에 이 소에 관할 건이 있는가? 없답니다. 딱 여기까지만 정답 내시고 그 다음에 얘는 보론으로 없어. 없는데 얘는 쓰면 좋은 거죠. 혹시라도 만약 이거잖아요. 그쵸? 혹시라도 만약 관할 위반이 있는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진술을 했다 그러면 변론 관할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없다로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론은 요렇게 보론 2, 보론 1 요런 게 이제 슈퍼 고득점으로 갑니다. 우린 질문을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법원의 조치는 가장 무서운 거죠. 진짜 제가 질문 나올 때 제일 무서운 거. 이러면 얘는 배점 15점이 돼야 되죠. 배점 15점이. 두 개를 써야 되잖아요. 첫 번째, 관할 위반인지 여부. 이게 지금 오늘 1문의 1 문제 맞죠? 관할 위반인 거 확인됐죠? 그럼 법원 뭐 하시래요? 법원에 직권, 이송, 가부. 맞지. 34조 쓰시라는 거네. 29조 쓰시라는 거네.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아시겠죠? 기출사례 민소부터 보면서 계속 이렇게 가시라고요. 34조. 그럼 얘는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보통재판적 2조 끊고 특별재판적 8조 끊고 근데 얘네들이 합의를 29조로 하셨네. 조문 4개 필요합니다. 조문 4개. 지금 1문에서는 조문 3개. 일단은 조문 3개 확보. 그리고 여기에 짝꿍으로 혹시라도 요거 생길까?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만 해두셔서 민사소송법을 계속 차근차근 쌓으시면 시험장에 가셔서도 답안 쓸 때 유리하다고요. 유리하다. 먼저 찾는 거예요. 조문을 항상 먼저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찾는 연습. 그리고 요런 시스템을 아셔야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추가. 이제 보세요. 추가입니다. 보세요.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요렇게 할게요. 대여금 채권. 문제 확장이잖아요. 채권 양도했다. 확장됐죠. 근데 얘도 알고 봤더니 A씨랍니다. A씨의 소재기 하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관할 합의의 효력이 누구한테도 미치는지 여부,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문제가 이렇게 세팅돼요. 잘 봐두십니다. 계속 시험장에 들어가셨는데 채권 양도가 나왔다. 그냥 항상 긴장을 하시고 머릿속에 두 조문은 무조건 세팅해 주시라고요. 민법 몇 조? 449조. 또 하나 몇 조? 민법 450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채권 양도 계약이 있을 것, 대양 요건을 구비할 것. 무조건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답안에 449, 450 세팅을 여기까지 해두시고 자 해설을 보고 1교시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목차 1페이지 2번 보세요. 별표 하나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되죠. 2조 8조를 찾아라. 자, 이번에 가를 보시면 저 여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부터는 들어가셔도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가신 거고 재판권까지는 너무 많이 가신 거고 관할이란 국내 재판권의 분담관계 딱 요 하나만 딱 쓰시라고요. 관할이란 국내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하며 그중 토지 관할이라 함은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관할 개념만 살짝 토지 관할 위에다가 관할 개념 플러스 딱 이렇게 써두시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2번에서 양 조절하셔야 돼요. 2번에서. 얘는 합의 관할 문제이기 때문에. 2번에서 과하게 쓰시면 안 돼요. 과하게. 두 번째 줄 보세요. 딱 워딩 이제 갑니다. 가번에. 자, 제1심 사건 분담관계 형광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워딩
두 번째 줄 모든 형광펜 뒤에 보통 형광펜 뒤에 특별재판적의 특별 형광펜 밑에 특별한 사건 특별 형광펜이죠. 모든 보통 특별사건 특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나번에 피고 의뢰주소지인 B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제2조 금전채무의 경우 그치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인 갑의 주소지인 A법원이 의무이행지로서 지금 두 가지 관할이 경합한다 뒤에 쓸까요? 관할의 경합 이런 거 쓰면 가점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쓰면 자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조금 추가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출제자가 합의 관할을 낼 때는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통재판적이랑 특별재판적을 찾는 이유는요. 관할권 경합이 돼요.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할권에 경합하는데 누가 선택을 하는 거야? 원고가 선택을 하는 거죠. 원고 선택의 자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미 원고 선택의 자유야.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원고한테 유리하게끔 일단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피고 입장에선 불합리하죠. 원고에게 관할 선택권 자유가 있으니까. 첫 번째, 야 얘를 무조건 보통재판적으로 만들어줄게. 그치. 이게 첫 번째 방책이잖아요. 관할 선택의 자유니까 그럼 피고 입장에선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대신 네 주소 무조건 보통재판적으로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피고를 어르고 달랬지. 그리고 피고야 너 합의해봐. 그럼 되잖아. 아 맞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민사소송법은 항상 누구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어느 타방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항상 이걸 해결하는 거야. 해결하는 것. 왜냐면 지금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보다 더 많아요. 오히려 보통재판적이 야 오히려 조금 없어 보이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과 특별의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있으니까 니들끼리 해봐라. 사적자치로 맡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29조라든지 30조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뒤에 관할권 경합 원고 선택 딱 요렇게 써주시고요. 이런 게 이제 추가 내용인 겁니다. 경합 선택 딱 이렇게요. 그런 글자 써주시면 좋고 이하에서 이제 합의가 하나 들어간다. 의는 29조 찍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 취지 들어가죠. 항상 의 있을 때 취지. 그리고 자 요건 바로 갑니다. 제 1심 법원이고 뒤에 프랜차이즈 및 소비대차 특정돼 있고요. 계약서 나왔죠. 여기에 약관 쓰시면 안 돼요. 청자. 계약서에 형광펜을 빡 하시고요. 제 1심입니다. 1 동그라미 특정돼야 되죠. 특 동그라미 계약서에 서져서 서 동그라미 그리고 관할법원도 을주소의 법원으로 특정돼야 된다. 특 동그라미입니다. 1특 서특이에요. 1심 대상 특정 서면 법원 특정 이걸로 줄 처리하시고 자 승부처 나왔네요. 양갈로 3번의 별표 1개 자 갑니다. 가번 합의 관할에는 경합하는 법정의 토지 관할 외에 한 개 또는 수개의 법원을 덧붙이는 부가적 합의와 특정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데 여기서 서면의 관할 합의가 이 중 어느 것인지 불분명 경우가 문제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시험 설문지에 워딩을 특정, 배제, 얘 빼 이래주면 좋은데 야 네 주소지로 할까? 이랬단 말이에요. 네 주소지로 할까? 그렇기 때문에 나번 자 로마자 1번에 자 갑니다. 경합하는 법정의 토지관할 법원 중 끊고 워딩이 어디서 나왔어요? 드디어 여기 나왔잖아요. 경합 형광펜 뒤에 토지 형광펜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으셔야 된다고요. 2조 8조를 찾아내셔야 된다고. 그래야 갑니다. 어느 하나 특정 형광펜 뒤에 전속적 형광펜 경합 토지 특정 전속적 적까지 가야 돼요. 전속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전속 관할과 전속적 합의 관할은 다른 거니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부가적 합의에 해당한다. 근데 지금 사는 로마자 2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넘겨보시면 양갈로 4번 자 별표 하나 하시고
이게 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에는 꼭 쓰셔야 돼요. 부가적 합의는 하나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속적 관할합의는 두 번째 줄 보세요. 전속적 관할합의인 경우 법정 관할권의 관할권을 소멸, 형광, 펜입니다. 대신 위에다가 살포시 써주실까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없애겠다라는 거야? 그 말이 아니죠. 당사자 사이. 보세요. 이게 효력의 주관적 범위라고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당사자만 소멸시키는 거지. 진짜로 이 관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끼리는 이거 배제하자. 이겁니다. 정확하게는 관할권을 소멸시킨다라는 워딩보다는 배제한다. 요런 말이 조금 더 순화돼서 교수님마다 표현을 달리 쓰긴 하는데 소멸, 배제. 완전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배제하자잉. 요런 느낌. 우리 짬뽕 안 먹을래. 짬뽕 이 세상에서 없어지나요? 안 없어진단 말이죠. 우리 이 자리에서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전속적 관할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 바 A 법원의 관할권은 소멸되고 분쟁 발생 당시 워딩 그대로 써먹어야 됩니다. 큰 따옴표. 그럼 이렇게만 써져 있단 말이죠. 갑이 좀 아니랬죠. 주소가 같다고 해가지고 아니랬어. 저 같으면 혹시라도 을이 이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계약 당시 오히려 딱 이 한 문구 넣어줬어야 되는데 분쟁 당시가 아니라 계약 당시 주소 또는 분쟁 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계약 당시 주소로 한다. 이랬으면 A씨에 찔렀어도 됐잖아요. 맞습니까? 계약 당시에는 A였잖아요. 분쟁 당시가 B였잖아요. 우린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워딩이 뭐만 있어요? 얘는 없죠. 얘만 있잖아요. 그럼 분쟁 당시가 맞는 거지. 다음에는 분쟁 당시도 쓰고 얘도 써요. 야, 지금 우리가 A씨로 갔거든. A로 콕 하자. 이 말을 더 써야 되는데 왜 이 말만 썼을까요? 그쵸? 왜 주소지란 말만 써가지고 그냥 야 우리 지금 A 법원으로 그냥 콕 찍는 게 가장 좋다고. A 법원 콕 찍어주는 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 이 사단이 펼쳐진 우리의 프랜차이즈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재소전 사망 좀 보고 교재를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